여러분에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必将在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그들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커져갑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수업, 이번엔 중국입니다. 일 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인사이드 차이나 세 번째 강사입니다. 중국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세계적인 인류학자 샹바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묻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중국 이야기와는 다를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샹비아오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사회인류학 연구소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 사회의 불안을 다룰 건데요. 동시에 중국 내 불안을 세계에 대입해 볼 겁니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은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최첨단 통신기술 덕분이죠. 하지만 인간의 상호작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죠. 저마다 관점이 다르니까요.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정이란 배가 침몰하기도 해요. 중국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은 미국과는 다릅니다. 미국 사회는 두 개의 진영으로 양극화되어 있죠. 중국은 뭐랄까, 모두가 날카로운 바늘 같아요. 미국처럼 분명하게 대척되는 관점이 없는 채로 서로 견딜 수 없어 하고 화를 내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를 중국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잔혹한 분위기. 잔혹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분위기인데, 이것 때문에 만나면 다투고 서로에게 쉽게 화가 나요. 소셜미디어에선 언어폭력을 행사하기 쉽고요.
언어 폭력이 꼭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런 감정이 만연하죠. 이런 잔혹한 분위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잔혹한 분위기의 배경에는 우리 삶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잔혹한 분위기는 어떤 면에서 탈소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탈소통으로 인해 잔혹화와 도덕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탈소통부터 얘기해보죠. 탈소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만 뜻하진 않아요. 물론 그 의미도 맞지만 제도적 특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경제 전반을 봐도 더 크게는 우리 사회와 정치에서도 소통이 점점 더 불필요해지고 있어요. 사람 간의 소통을 낭비로 보기도 하죠. 차단해야 하는 소음인 거예요. 사람 간의 소통 없이 매끄럽게 작동하는 게 좋은 시스템인 거죠. 소통에 의존하지 않고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요. 이것이 탈소통의 제도적 특징이에요. 음식 배달 기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긱 이코노미죠. 중국의 많은 배달 기사들은 젊지 않아요. 대다수가 40대나 50대죠. 제 나이 또래가 배달 기사로 일해요. 이유가 뭘까요? 나이든 부모님을 모실 자금이 필요하고 자녀의 교육비는 날로 높아져 가니까요. 또 집이 있다면 매달 융자를 갚아야 하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빚이 있다면 이자도 내야 하고 융자금도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지불을 늦출 변명 따윈 없죠. 빚이 있다면 그걸 따지고들 권리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한 개인의 삶의 형태예요. 탈소통의 특징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죠. 처음 배달기사로 등록하려면 보통 자기 돈을 들여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헬멧 등을 사야 해요. 논의와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죠. 더욱 중요한 건 평소 일할 땐 앱의 지시에 따른다는 겁니다. 앱이 알려준 식당으로 음식을 가지러 갔을 때 손님들이 많으면 기다려야 해요. 배달할 땐 앱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앱은 남은 배달 시간을 계속 알려줍니다. 음식은 15분에서 20분 안에 고객한테 배달되어야 해요. 늦으면 앱이 계속 알려주죠. 배달 시간을 제때 못 맞추면 앱은 제때 도착 못했다고 알립니다.
그럼 포인트가 차감되고 돈을 덜 벌게 되죠. 업무 과정에서 기사는 끊임없이 앱의 지시를 따라요.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정보를 받을 뿐이에요. 배달 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고객 리뷰입니다. 때로는 좋은 리뷰를 남겨달라고 부탁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고객 결정이죠. 당시 감정에 따라 리뷰를 남겨요. 소통이라고는 없어요. 그럼 배달이 늦으면 고객은 왜 화를 낼까요? 고객은 음식을 주문할 때 정확히 오후 12시 38분에 도착하길 기대해요. 식사를 마치면 12시 55분에 회의가 있고 다른 일도 해야 하죠. 고객도 배달 기사처럼 빡빡한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고객 역시 탈소통 상태죠. 최근 행정부의 관리 체계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크게 발전했죠. 이런 고도의 기술 관리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탈소통과 탈인간화예요. 여러분과 소통할 특정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휴대폰에 뜬 건강 코드나 일정표에 따라 통제되죠. 초록색 건강 코드가 노란색으로 변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요. 빨간색으로 변하면 격리되어야 하고요. 이건 여러분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색깔이 변하는 이유도 모르죠. 탈소통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탈소통 뒤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잔혹화라는 결과가 나타나요. 삶에서 결과만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과정은 묻지 않아요. 결국 모든 건 결과로 판단하니까요. 만약 제가 음식을 주문하면 특정 시간까지 도착하길 바라죠. 배달 기사가 왜 늦었는지, 왜 음식을 엎질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 알 바가 아니에요.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돼요. 앞서 이야기한 부유든 내권이든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내권에서 인정받는 건 경쟁의 결과예요. 부유에서 인정받는 건 원하는 걸 가졌는지 여부죠. 시험에 통과했는지, 일을 구했는지, 돈을 벌었는지요.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만이 삶의 의미를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과정들이나 행동의 동기가 되는 생각이나 감정을 막죠. 이게 제가 말하는 잔혹화입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요. 편리함과 효율을 추구하는 건 잔혹화와 연관됩니다.
편리함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음식을 주문하면 사람들 앞으로 배달돼요. 사람들은 이런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죠. 그 결과를 이루는 방식도 예상대로이길 바래요. 결과만 보면 되니 편리하죠. 과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편리함이란 그 모든 걸 배제하는 거예요.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니까 편리하죠. 잔혹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막고 최종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게 최선일까요? 교육제도에서 우린 성적만 신경 써요. 경제제도에서는 성공만 중요하죠. 사업가들이 흥미로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면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잔혹한 사고방식이며 탈소통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一个很重要的结果。